인간은 본래 다방면에 창조적 가능성을 지니고 태어납니다. 창작자는 특정 분야의 전문가로 만들어지는 존재가 아닙니다. 다채로운 잠재력을 지녔던 인간 본연의 모습으로 되돌아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단 하나의 재능만 부여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창작자 역시 하나의 장르나 형식에만 갇혀 지내는 것은 본성에 어긋납니다. 여러 영역을 넘나들며 지식과 경험을 탐구하는 것이 창작자에게 가장 자연스러운 상태입니다. 사회는 우리에게 단일한 역할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본능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능력을 품고 있습니다. 역사를 살펴보면 한 가지 일에만 매몰되어 성취를 이룬 창작자를 찾기 어렵습니다. 장르의 경계를 나누고 한 우물만 파도록 강요하는 방식은 근대에 만들어진 산업 시스템입니다. 창작자는 다양한 관심사를 유지해야 합니다. 하나의 정체성에 자신을 가두는 것은 창조적 능력을 스스로 제한하는 일입니다. 세상을 구성하는 지식과 원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조각만으로는 세상의 이치를 온전히 작품에 담아낼 수 없습니다. 다방면의 지식을 흡수하고 경험을 확장할 때 창작자는 온전한 창조의 주체가 됩니다. 새로운 창작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이끌기 위해서는 정보를 종합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의 좁은 관점만 가진 사람은 창작물의 전체 구조를 파악하지 못합니다. 작품의 방향을 설정하고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사회, 철학, 기술 등 여러 방면을 동시에 고려해야 합니다. 다양한 분야의 지식과 관점을 소유한 창작자만이 새로운 길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흩어져 있는 정보들을 하나로 모아 독창적인 형태를 구축해야 합니다. 전체를 보는 시야를 확보할 때 창작의 목적과 메시지는 선명해집니다. 탐구하는 창작자는 무언가를 찾아내는 과정 자체에서 영감과 동력을 얻습니다. 하나의 창작 목표에 도달하면 그 자리에 머물지 않고 다시 새로운 영역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다양한 세계를 보고 듣는 창작자들은 여러 분야의 지식을 섭렵하게 됩니다. 지적 호기심은 하나의 영역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낯선 환경에 자신을 노출하고 새로운 규칙을 학습해야 합니다. 이 과정을 반복하면서 시야는 넓어지고 창작의 틀은 확장됩니다. 과거에는 인문학, 수학, 과학, 철학 등 인간이 배워야 할 모든 학문을 통합하여 하나의 예술로 취급했습니다. 논리를 세우고 숫자를 다루고 별의 움직임을 관찰하는 일이 모두 표현과 창작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학문 사이에 벽을 치고 창작의 영역을 나눈 것은 후대의 일입니다. 분리된 지식들을 다시 하나로 묶어내야 합니다. 이성을 요구하는 학문과 감성을 요구하는 영역은 서로 배척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지식은 창작자의 사고를 확장하는 훌륭한 도구로 작용합니다. 다양한 지식을 접하지 못한 뇌는 세상을 단편적으로 인식합니다. 생존에 필요한 당장의 작업에만 창조적 에너지를 소비합니다. 눈앞에 놓인 좁은 시야 밖의 세상은 방치됩니다. 익숙한 정보만 받아들이면 창작의 사고는 경직됩니다. 낯선 분야의 지식을 주입하여 뇌의 인지 영역을 넓혀야 합니다. 조명되지 않았던 어두운 부분에 빛을 비출 때 세상의 이면이 드러나고 그것은 곧 작품의 소재가 됩니다. 넓은 시야를 가질 때 비로소 입체적인 창작이 가능해집니다. 사람들이 한 가지 분야에만 집중하게 된 배경에는 생태계의 구조적 이유가 있습니다. 분야를 쪼개고 한정된 영역 안에서 권위자가 되는 것이 생존에 유리했습니다. 좁은 구역 안에서 같은 분야의 창작자들과만 경쟁하는 시스템이 정착되었습니다. 이것은 창작의 발전보다 시장 경쟁의 편의를 위해 만들어진 방식입니다. 이 구조에 순응하면 창조적 교류는 차단됩니다. 안전한 구역을 벗어나 다른 분야의 사람들과 지식을 교환하는 용기가 창작자에게는 필요합니다. 현대 사회는 사람들의 정보와 성향을 분류하여 정해진 틀 속에 배치합니다. 창작자 역시 특정 장르나 스타일로 세분화하고 범주화해야 시장에서 관리와 소비가 쉽기 때문입니다. 맞춤형 정보라는 명목 아래 창작자들은 자신이 속한 틀 안의 정보만 편식하게 됩니다. 성인이 되어서야 자신이 몸담은 분야 외에도
지식의 세계가 존재함을 깨닫습니다. 이 틀을 깨고 나오는 창작자는 소수에 불과합니다. 스스로 장르의 장벽을 허물고 낯선 지식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교육 시스템은 학생들이 다양한 기질을 발휘하는 것을 억압해 왔습니다. 하나의 정답을 찾고 한 가지 진로를 정하도록 유도합니다. 창작의 세계에 진입한 후에도 한 우물만 파도록 강요하는 문화가 지배적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이 판 우물 밖으로 빠져나오는 일은 불가능에 가까워집니다. 이는 창작자의 가능성을 묶어두는 굴레입니다. 분업화된 시스템 안에서 영감을 생산하는 하나의 톱니바퀴로 전락해서는 안 됩니다. 부여된 역할을 넘어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줄 알아야 합니다. 전문성에 매몰된 시스템 안에서도 다방면의 능력을 발휘하는 창작자들은 존재합니다. 이들은 한 곳에 얽매이는 것을 거부하고 다양한 창작 배출구를 찾습니다. 한 가지 직업이나 장르가 창작자의 정신을 온전히 대변할 수 없습니다. 창작자는 여러 정체성을 가질 때 창조적 정신의 균형을 유지합니다. 다양성을 추구하는 기본 욕구를 억압하면 내면의 영감은 고갈됩니다. 타인이 규정한 직함으로 자신을 설명하려 하지 마십시오. 여러 분야에 걸친 활동들이 모여 당신의 창작 세계를 증명합니다. 디지털 기술은 우리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시간과 창조적 에너지를 빼앗습니다. 오히려 편의와 연결성이 사고의 확장을 방해합니다. 그리고 특정한 기술이나 도구에만 집착하는 전문가 역시 치명적인 약점을 가집니다. 창작 환경이 변하고 새로운 플랫폼이 등장하면 좁은 지식만 가진 창작자는 적응하지 못합니다. 과거의 규칙이 무너질 때 유연성이 생존을 결정합니다.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여러 분야와 기술을 넘나드는 적응력이 창작자에게 필수적입니다. 기계와 인공지능이 인간의 전문적인 작업을 대체하는 시대입니다. 규칙적이고 세밀한 기술의 영역은 기계가 더 빠르고 정확하게 수행합니다. 이런 환경에서 창작자가 담당해야 할 역할은 여러 지식을 융합하는 일입니다. 다른 분야의 지식을 통합하고 연결하여 새로운 창작의 맥락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기계는 데이터를 처리하지만 창작자는 정보의 관계를 파악하고 통찰할 수 있습니다. 다채로운 지식을 엮어내는 능력만이 창작자의 고유성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세상을 분절된 조각이 아니라 연결된 전체로 바라보는 사고방식이 창작자에게 필요합니다. 현상과 사물을 쪼개서 분석하는 데 익숙한 대중에게 통합적인 시각을 담은 창작물은 해답을 제시합니다. 모든 창작자가 모든 분야의 전문가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것에 흥미를 느낀다면 그 호기심을 따라가는 것이 창작자로서 자신에게 진실한 태도입니다. 사회가 요구하는 전문성이라는 환상에 타협하지 마십시오. 창조적 가능성을 실현하는 일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호기심은 자신이 아는 것과 알아야 할 것 사이의 간극을 인지할 때 발생합니다. 사람들은 복잡한 상황이나 모호한 정보를 마주하면 불안을 느낍니다. 문제를 단순화하고 정형화하여 결론을 내리려 합니다. 모호함을 견디지 못하고 판단을 내리면 창작은 편견에 갇히게 됩니다. 정해진 답이 없는 상태를 오래 유지하며 집요하게 질문을 던지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정형화된 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대중에게 늘 창작자의 새로운 시선을 제공해야 합니다. 다양한 관점과 경험을 수용하는 것은 창작의 인지적 편향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자신의 지식과 장르에 갇힌 전문가는 오만에 빠지기 쉽습니다. 여러 분야를 겪어본 창작자는 자신의 지식이 불완전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낯선 분야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낯선 전문 용어에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꾸준히 배우면 본질적인 방법론은 어느 분야든 통합니다. 두려움의 장벽을 걷어내면 창작자는 새로운 영역을 탐구할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한계를 설정하지 않으면 내외부의 변화에 자유로워집니다. 창작자의 작업 과정이 늘 미완성이듯 창작자는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진화하는
미완성의 작품입니다. 새로운 창작 방식을 시도하고 낯선 취미를 가질 때 경험의 지평은 넓어집니다. 본업과 무관해 보이는 활동들도 지적 능력을 키우고 영감을 모으는 데 기여합니다. 목적 없는 탐구의 시간들이 모여 본질적인 작업에 동력을 제공합니다. 창작과 무관해 보이는 일에 시간을 쓸 수 있는 여유를 가져야 합니다. 처음에는 무의미해 보일지라도 그 지식과 경험은 어느 순간 창작물에 통합됩니다. 동원할 수 있는 지식의 범위가 넓을수록 상황에 맞게 사용할 수 있는 영감의 자원이 늘어납니다. 생각과 실천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생각하는 일에 몰두했다면 몸을 움직이는 일을 병행해야 합니다. 지식과 행동이 균형을 이룰 때 창작물은 생명력을 얻습니다. 생각과 실천은 창작의 궤도를 함께 돕니다.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은 창작을 미루는 핑계에 불과합니다. 시간을 목적에 맞게 분배하고 관리하면 여러 분야의 지식을 습득하고 작업에 적용하기에 충분합니다. 한 분야의 지식을 얻는 데 필요한 절대적인 시간을 계산해 보아도 창작자의 인생은 깁니다. 낭비되는 시간을 통제하고 지식 탐구와 창작에 투자하십시오.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획득할 수 있는 지식과 결과물의 질은 달라집니다. 시간은 그것을 사용하는 창작자에게 무한한 자원이 됩니다. 창의성은 인류의 발전의 근간입니다. 다방면의 지식을 연결하는 창작자는 창의성의 산물이자 타인에게 영감을 불러일으키는 존재가 됩니다. 창의성을 한정된 표현 영역에만 국한된 것으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거시적인 문제든 미시적인 문제든 돌파구를 찾고 새로운 방법을 고안하는 행위가 창작입니다. 세상의 작품들은 단 하나의 학문에만 몰두해서 나온 결과가 아닙니다. 외부의 아이디어를 창작 영역으로 가져와 충돌시킨 결과물이며 그것이 혁신을 불러왔습니다. 이성과 감성을 요구하는 창작은 상상력이라는 동일한 원천에서 출발합니다. 두 가지 활동이 일어날 때 인간의 뇌는 같은 인지 능력을 사용합니다. 작업물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좁은 영역에 집중하는 시야와 전체 맥락을 살피는 시야가 동시에 필요합니다. 개별 사건이나 단편적인 정보에만 집착하면 거대한 변화에 대처할 수 없습니다. 현상의 단면을 살피는 동시에 시대의 큰 흐름을 읽어내야 합니다.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가지십시오. 연결된 세상을 이해할 때 창작물은 시대를 관통합니다.